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스트코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공동구매 중개 프로세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영상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보시고 그래 알겠어. 공동구매 중개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알겠는데 그럼 나 뭐부터 해야 돼? 뭘 먼저 준비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신 분들이 계셔서 공동구매 중개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서류들이나 준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구매 중개 전에는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사업자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에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법인이 있고 개인 사업자가 있습니다. 근데 개인에서도 또 간이가 있고 일반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일반 사업자로 사업자를 발급받으셔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제조사와 그리고 인플루언서 셀러 이 사이에서 있는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줘야 되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업자로 해야 되는데요. 간이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초기 사업자분들이 세금적인 부분에서 많이 이득을 보실 수가 있지만 요거는 계산서 발행이 안 되기 때문에 간이보다는 일반으로 사업자를 발급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업태와 업종이 있습니다. 업태, 업종. 사업자의 업태, 업종 집어넣어야 되겠죠. 여기에는 소매업, 그리고 여기는 전자상 거래업. 근데 이거 중개하는 거니까 SNS 중개업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SNS 중개업도 있어요. SNS 중개업이 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자상거래업 그리고 SNS 중개업 초기 사업자분들이 어떤 걸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세율적인 면에서 전자상거래업이 훨씬 우리가 매출이 커지고 우리 마진을 많이 가져가게 되면은 이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SNS 중개업보다는 전자상거래업으로 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이점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무조건 해야 되겠죠. 그건 약간 세금적인 부분에서 이거를 우리가 이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매출이 생깁니다. 그러면 여기서 빼기 매출 원가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우리 뭐 관리비나 그리고 판관비용 이런 것들을 쫙 빼면은 영업이익이 남습니다. 이 영업이익에서 이제 나라에서 너네 돈 벌었으니까 세금 가져갈게. 세금을 떼가겠죠. 근데 여기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조건 해야 되겠죠. 5년간 청년, 이 청년은 34세 미만이죠. 이분들한테 소득세 100%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득세 100%. 근데 난 청년이 아닌데 어떡하죠? 이런 분들도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5년간 청년이 아니면은 소득세를 50%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건 정말 엄청나게 큰 이점이 있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세무사분께서 대표님 이제 종소세 낼 때가 됐으니까 저희 사무실 들어오셔서 종소세 어떻게 돼서 얼마 내셔야 되는지 요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한번 들어오세요 하면 저는 그 시간이 너무 무섭습니다. 왜냐면 사업으로 인한 소득으로 인해서 이 소득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이 상당히 좀 커집니다. 사업을 하면 하실수록 점점 커지실 거예요.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소득세 100%를 감면받을 수 있고 50%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무조건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최초의 사업자 등록증을 내실 때 개인 사업자 그리고 일반 사업자로 내셔야 됩니다. 계산서 발행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반 사업자로 처음에 내시고요. 업태는 소매업, 업종은 전자상거래업으로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5년간 청년 사업
청년들한테 이제 소득세 100%를 감면받을 수 있고 5년 동안 청년이 아닌 사람들한테 50% 감면을 해줍니다. 근데 어디서 하냐? 아무 사업장에서 하느냐? 절대 그렇지가 않죠. 이 혜택을 받으려면 비과밀 억제권역, 비과밀 억제권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수도권 주변에 이런 비과밀 억제권역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을 영위할 경우에 이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동구매 중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상품을 사입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위탁으로 처음에 시작해서 나중에는 제조까지 넘어가는 그런 단계가 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물건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과밀 억제권역에서 뭐 비상조 오피스나 이런 데서 사업을 처음 시작하셔도 무관하십니다. 최초에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을 낼 때 우리한테 이렇게 최대한 유리한 쪽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으로 사업을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준비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는데요. 두 번째는 우리 벤더의 명함이 필요합니다. 이 명함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명함을 실물로 있는 명함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제조사나 인플루언서, 셀러 혹은 채널 관리자, 이분들한테 우리의 명함을 전달을 해야 됩니다. 제조사에서는 우리가 상품을 공급받기 위해서 명함이 필요하겠죠. 공동구매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이 공동구매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이런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조사에 드릴 명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인플루언서 셀러나 채널 관리자한테 DM이나 이메일을 보낼 때 맨 마지막에 우리 이 명함을 같이 넣어주면 좋습니다. 좀 더 전문적으로 보일 수가 있겠죠. 이 벤더 명함이 필요한데요. 이 벤더 명함은 만들기 되게 쉬워요. 망고보드, 미리캔버스, 그리고 캔바, 이런 사이트에 이 명함 만들 수 있는 이 템플릿이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망고보드, 미리캔버스, 캔바 같은 사이트에서 쉽게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이나 DM이나 이렇게 보낼 때 우리의 명함을 함께 제조사와 인플루언서 셀러들 그리고 채널 관리자들한테 보내기 위해서 이 명함이, 중개자 명함이 꼭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필요한 거는 우리 공동구매 중개 벤더의 회사 소개서가 필요합니다. 우리 사무실에, 우리 회사에 회사 소개서. 이 회사 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인플루언서 셀러나 그리고 채널 관리자들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보통은 제조사 측에 이 회사 소개서를 보내게 됩니다. 제조사 측에서는 공동구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한 번도 진행을 안 해본 제조사일 수도 있고 이 공동구매 얘기는 들어봤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우리한테 도움이 될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조사 측에서는 공동구매 프로세스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회사 소개서를 통해서 충분히 우리 공동구매 중개자의, 우리 벤더사의 역할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래서 이 제조사가 가져갈 수 있는 이점들, 브랜딩을 너네가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상품의 가치도 보존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다양한 제조사들이 가져갈 수 있는 이점들을 우리가 이 회사 소개서에 넣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 회사 소개서를 넣을 때 우리가 언제 처음에 회사를 설립했고 뭐 우리가 이렇게 주저리 길게 쓰면은 사실 이 제조사분들이 잘 보지가 않습니다. 이분들은 굉장히 바빠요. 그래서 좀 더 직관적으로 이미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보낼 수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리캔버스, 뭐 캔바, 망고보드 이런 사이트에서 충분히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회사 속에서 템플릿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제조사분들한테 전달하기 위한 우리의 회사 소개서, 요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제조사한테 전달할 우리 중개자의 회사 소개서가 필요합니다. 자, 네 번째로 우리 인스타그램 계정이 필요한데요. 우리의
우리 일반 계정이 있고, 그리고 중개 공식 계정. 당연히 중개 공식 계정으로 해야 되겠죠. 일반 계정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일반 계정으로 하게 되면은 여기에 너무 사적인 것들이 많죠. 여기에 뭐 영화도 보러 가고 맛집도 다니고 뭐 부모님들이랑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친구들과 여행 갔었던 사진, 이런 너무 개인적인 사적인 것들이 너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중개 공식 계정, 여기에 아직 팔로워가 별로 없고 팔로워도 없고 계정도 피드도 별로 없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요거를 조금씩 키워서 인플루언서 셀러분들한테 DM을 보내야 합니다. 일반 계정으로 하는 것보다 우리 중개자의 공식 계정으로 했을 때 훨씬 확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초에 그러면 난 팔로우도 없고 피드도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너무 초짜인 거 티나지 않을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최초에 피드를 올릴 때 내가 공동구매 중개로 했을 때 괜찮을 만한 그런 상품이 있다면 그런 것도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보는 겁니다. 올려보고 이런 거 되게 괜찮겠다. 이게 소구점도 한번 잡아보고 또 다른 상품으로도 상품을 올려보고 거기에 소구점 잡고 이거를 최대한 우리가 어떻게 어필할 수 있을지 또 적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플루언서 셀러분들 계정을 계속 팔로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인플루언서 분들이 공구를 진행할 때 그 피드가 계속 올라올 겁니다. 그걸 보면서 다른 분들은, 다른 상품들은 어떤 식으로 소구점을 잡고 이 인플루언서 셀러와 어떻게 융합을 잘 해서 상품을 잘 노출시키고 또 잘 팔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반 계정이 아닌 중개 공식 계정을 만드셔서 천천히 키워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우리가 공동구매 중개 전에 준비해야 될 서류들,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계정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사실 마음만 먹으면은 하루 안에 다 할 수가 있죠. 몇 시간 안에도 사실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서류들을 잘 준비하셔서 전 영상을 한번 보시고 그 공동구매 중개 프로세스대로 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아무리 말씀드려도 안 하신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은 꼭 실행하셔서 최대한 이득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